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들의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일보로 전투적으로 보고 있는 독서평설이라는 잡지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저희 첫째도 그렇고 저희 둘째도 꾸준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종류로는 구성으로는 첫걸음 있고요. 초등, 중학, 그리고 고등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첫째는 중학생이고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저희는 첫걸음하고 중등 부분만 좀 자세하게 보고 있고요. 대신 그래도 공부로 진행을 하니까 전체 라인업을 다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첫째는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국어더라고요.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선행을 조금 해놓으면 영어 원서를 좀 자주 접한 친구라면 사실 중학교 영어는 내신 따기는 정말 솔직히 어렵진 않거든요. 실수만 안 한다면. 그리고 수학 역시 현행과 선행을 좀 탄탄하게 한 친구라면 뭔가 문제집 여러 번 풀고 좀 깊게 하고 개념 잘 잡고 있으면 내신 역시 중학생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와 역사는 좀 더 암기가 많이 요하고요. 그리고 과학도 과학책 읽어놓던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면서 결국 암기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국어는 이 모든 거를 다 아우러야 하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는 건 무조건 메리트가 있고 정말 무조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제 중학교 시험을 봐보시면, 내신이더라도 시험을 봐보시면, 공부하는 요령은 이렇게 터득해 나가면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과목 대비 국어가 실력을 빠르게 향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이랑 대화를 나눈 후에 내었던 결론은 결국은 내가 읽고 파악하고 깊게 사고하고 이걸 추리해 나가고 암기 많이 필요하고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계속 독서력이든 독해력이든 문해력이든을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야 되는 과목이구나. 그러니까 점프라는 게 있기가 참 어려운 과목이구나 라는 거를 계속 느끼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국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 국어 시험이 조금 나름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소문이 짱 난 거예요. 저희 아이의 성적이.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역시 어떻게 위안을 삼냐면 엄마 민결이도 만점 못 받았대.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아 했다는 소문이 쫙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좀 빵 터지면서 웃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 동네 국어 학원이 지금 미어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랑 논의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우리 한번 전략을 짜보자. 아이 말로는 결론은 다 자기 안에 답이 있어요. 정말 국어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아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독서평설 잡지를 폈어요. 진짜. 그래서 아이가 조금 깨닫는 바가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읽는 거, 그 연습. 물론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독서를 뒷전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뒷전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원래는 진짜 독서 평소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편이었는데 이게 또 나름 살짝 흐지부지가 되면서 도파민 중독과 함께 웹툰과 웹소설을 엄청 막 보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시간 역시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냅뒀어요. 좀 많이 냅뒀거든요. 그래서 요번 한번 결과 보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 연습.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서 문제를 푸는 그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책을 긴 호흡을 가지고 읽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30쪽을 읽어도 좋고 10쪽을 읽어도 좋고 반을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네 싶었는데 대번에 확실히 달라짐을 아이도 느꼈고 아이가 가지고 온 성적을 보니까 그런 거 맞네. 그래서 아이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살짝 각성을 했어요. 국어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가 독서평설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해야겠구나. 한 달 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할애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읽어야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데 해야지 하면서 하면 안 되고 일정 시간을 아예 할당을 해서
뭐 짜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 말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꼭 독서 평서를 해야지. 요런 스케줄을 꼭 넣어라. 그래야만 가능하다. 왜냐면 독서는 뭐 읽다가 졸려하면 잘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학업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뭐 인터뷰를 보든 뭐 수필을 작성하든 뭔가 글을 보든 어떤 새로운 소설을 읽든 왜냐면 여기 안에 책 추천도 되지요. 시사점도 많이 논의가 되고 국어 실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많은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학업 관련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거. 네. 실제, 조금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뭐, 물론 공부를 안 하긴 하는데, 읽지를 못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지문이 나름 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읽다가 지쳐. 그리고 질문이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이제 팝콘 브레인이 많이 되었다 보니까 읽는 동시에 이제 증발해버리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질문이 뭐였지? 무슨 내용이었지? 이게 아닌 것을 고르시였는지 두 개를 고르시였는지를 순간 착각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쁘고 좀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고 사실 모르는 것도 생기고 네 우리나라 말인데 저희는 이제 뭐 따로 국어학원을 여전히 다닐 생각은 없고 문제집 따로 이제 풀고 네, 사실 저희 중학교 1학년 이후에는 문제집도 사실은 국어 문제집 푼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우리가 너무 국어 과목에 방심을 했나 봐.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내는 힘 그거와 그리고 실제 저희가 했던 그 국어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조금 살짝 손을 놨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도 네네 국어킹도 다시 시작해서 그 살짝 밀렸던 거 뭐 수학 시험이 있어가지고 뭐 그동안 조금 홀드했던 거 다시 막 풀고 있고 그게 문제를 푸는 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읽어내는 힘, 몰입해서 내 거로 만들고 빠르게 이해한 걸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 연습을 정말 꼼꼼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문제집이랑 독서평설 그리고 국어킹 가지고 중학교 국어는 그렇게 공략을 하고 이제 독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해서 듣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프린트아웃을 정말 워드 바이 워드, 라인 바이 라인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뭐 하나 놓치는 거 없이 준비를 해야 내신 만점을 받을 수 있구나를 이번에 또 느꼈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건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닌다기보다는 사실은 학교 수업 굉장히 꼼꼼하게 듣고 내가 내 개인 시간에 자꾸 읽고 이해하고 내 거 만들고 문제 풀고 이 과정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러기 위해선 저는 또 잡지만 한 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문제집도 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집은 한 권 푸는 게 사실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한 권 다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말자고 저는 오히려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 제끼는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단어 역시 안다고 착각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 메타인지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알더라도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내가 아는 건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이 시기 때, 이 중학교 시기 때 넘어가야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듣기, 읽고 쓰기. 기본적인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둘째랑도 뭔가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지는 당연히 않잖아요. 영어 수학도 중요할 수 있지만 계속 저는 강조하는 게 예전 첫째랑도 그랬지만 국어였어요. 네. 잡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달달이 오다 보니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하기가 좋고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공부식은 이 독서평설 첫걸음 가지고 정말 꼼꼼히 하고 있어요. 꼼꼼히. 그래서 그냥 쓱 읽지 말고 저희 둘째도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되니까 아이가 지금 하는 게 대충 쓱쓱 보고 대충 하는 게 이미 배어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랑 합의를 봤던 게 조금 더 집중해서 그 하나의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 힘. 의외로 그 기사 하나 읽어내기도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잡지가 또 좋은 게 아이가 읽고 싶은 거 먼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읽는 건 저희 아이는 경제 쪽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경제 관련으로
먼저 읽고, 그리고 좀 첫날 이튿날은 이제 오자마자 좀 후루룩 훑어요. 조금 후루룩 읽고, 그리고 나서 첫걸음 활동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딱 피고 조금 학습 모드로 하는 게 바로 저희는 독서평설 첫걸음이에요. 뭔가 학습지를 하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오시는 거 대신 엄마가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제안만 하고 아이가 이제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지켜봐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습관 잡는 용으로 지금 독서평설 첫걸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미디어에 노출이 정말 많이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정말 시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본 거를 자꾸 집에 와서 그거를 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살짝의 내고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제가 막 자발적으로 먼저 보여준다기보다는 뭐 음악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뭐 동물들이나 이런 건 보는 건 저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조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아이들이 이제 쇼츠나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를 지식을 얻는 것 같지만 굉장히 휘발성이 높고 그 영상 하나 시청하는 그 시간에 대비 책을 읽고 뭔가 잡지를 보고 이거 가지고 얘기 나누고 동일한 시간 투자 대비 아웃풋이 무조건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어른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좋은 강의 많이 들어도 사실 굉장히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노트 필기도 하면서 시청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고 밑줄 치고 뭐 예를 들어 그거 관련으로 뭔가 나만의 생각을 남기는 글을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그냥 미디어 시청하고 나서 하는 것과는 진짜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믿어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보고 듣는 것과 내가 어떤 글을 읽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내는 거. 생각의 끈을 길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지식을 막 입력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예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거는 중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는 어쨌든 지금 이 카파를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어를 잘해야 수학도 알고요. 영어도 할 수 있어요. 뭐 과학, 역사 다 마찬가지겠죠. 수학 문제를 풀어요. 아이가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개념을 자기가 읽고 내가 그거를 해독하면 되거든요. 나 스스로를 이해시키면 되는 건데 남이 와서 설명해 주길 바란다거나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읽지도 않아요. 네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괜히 숫자 나오면 연산부터 막 듣다 문제부터 풀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생각의 끈이 힘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읽고 사색하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활동북이 되게 좋은 게 거기서 또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겠죠? 내가 쓱 읽은 거랑 누군가가 나한테 그 읽은 거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잠깐 퍼즈하고 뭐였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였나?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나름 학습이고 사실 그런 거를 학원 가서도 하지 않을까. 물론 학원의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거를 정말 하려고 저희 둘째가 다소 좀 느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거. 네네. 지금 막 뭔가 암기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지금 많이 책과 친해지게 해주고 좀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 오히려 많이 갖게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투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국어 고민 많으신 분들 막연하게 중학생 되면 국어는 좀 어떻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본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어놓은 친구들은 기본은 합니다. 네네. 거기다가 학습이 조금 더 들어가면 다 이제 만점을 받는 것 같아요. 네네. 만점도는 뭐 한두 개 틀리겠죠. 네. 어쨌든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점수만 가지고 아이들이 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필을 쓴다거나 시를 써서 제출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습을 이 활동북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 쓰는 거, 어떤 지문 읽고 너의 생각은 뭐니? 이런 활동이 있어요. 중등에도 이제 이런 거를 조금씩 매일 하다 보면 이런 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활동북 잘 활용하려고 첫째는 다시 마음을 잡은 것 같고요. 둘째는 제가 이제 어쨌든 엄마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중요시 하면서 학습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국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정말 국어가 있어야 그 다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양한 독서, 그게 이제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만화책이 될 수도 있고 잡지가 될 수도 있고 종종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경험하기 밖에 나가서 북 스마트을 원하는 게 우린 아니니까 스트리트 스마트을 원하는 거니까 일상생활과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노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려 봐요. 공구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놨고요. 제가 초등 관련으로는 자세하게 안 다루었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첫째는 초등을 했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고 그래서 초등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미자모 카페에 사진 올려놨어요. 잡지 안에 그거 조금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한 달에 한 권 커버하는 거 은근 벅차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하는 시스템을 장착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막 학원을 빨리 보내야겠어 라는 마음이 만약에 드신다면 이 잡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가정에서 하면 아이가 얼마나 향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조금 상상해 보시고 사교육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기회비용이라던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같은 시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